한국 전통복식의 미학 8주차 강의입니다. 8주차의 주제는 한국 전통복식의 미학이라고 하는 과목명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들으셨던 강의를 복습하는 의미, 종합하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8주차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주차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지금 이 8주차의 경우는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우선 그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보충을 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종합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종합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주차 첫 번째 순서는 선의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복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 중에 제일 먼저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선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복은 만들 때 평면 재단을 하게 됩니다. 이 평면 재단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에 놓고 본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이제 패턴이라고도 부르는 건데요. 그걸 펼쳐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르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치마의 경우는 펼쳐놓으면 한 장의 보자기가 됩니다. 바지 저고리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면 재단이라고 하는 거는 천을 바닥에 놓고 옷본을 뜨는 것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평면 재단이고요. 그 다음에 한복의 경우는 원단을,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 때 직선으로 재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재단하는 게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느냐 하면 옷감의 낭비를 일단 줄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의 여지를 남기고, 그 다음에 재단한 천을 봉지하는 방식도 한복하고 최적화된 방식으로 꿰매는 봉제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복식, 줄여서 한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복의 평면적인 옷감을 우리가 이제 재단할 때 충분히 여유분을 가지고 재단을 하고, 우리 재단이라고 표현하지만 보통 이제 마름질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죠. 이렇게 평면으로 그리고 잘라서, 이것을 이제 우리 몸은 이제 입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체에다 잘 맞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여유 있게 만들고 여유 있게 입힙니다. 인체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고정을 시키냐 하면 끈으로 고정을 시켜서, 사실 몸에는 여유 있게 맞고 그리고 개방감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 한복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복의 경우는 선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실제로 재봉선이나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입는 과정에서 선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네요. 평면인 한복은 사람이 입어야 입체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입는 사람의 신체 특성, 우리가 이제 10사람이면 10사람 모두가 신체가 다르니까 특성에 따라서 여유분도 있기 때문에 개성적으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마른 사람은 마른 대로, 체격이 큰 사람은 큰 대로 나름대로의 신체적 결점을 가려주고 한복 특유의 우아한 실루엣을 만들어줍니다. 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복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선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한복의 선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복의 선의 경우는 한복을 한복답게 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력한 그리고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복에서는 한복 그 자체를 뛰어넘는 우리 문화의 상징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의 대표되는 선, 이렇게 얘기할 때 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건축물에서 처마 끝에 내려오는 선, 끝이 살짝 올라간 처마 끝에 선하고,
그 다음에 그 한복에서 보이는 버선 코, 그 다음에 섭에서 보이는, 앞섭에서 보이는 살짝 올라간 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이 되게 한복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 한복의 경우는 직선하고 곡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름질을 할 때는 대부분 다 직선으로 마름질을 하지만 착용하는 과정에서 곡선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복은 여유가 있어서 언제나 풍성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이제 여성의 치마가 풍성한 느낌을 많이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넉넉한 흐름은 곡선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건 차차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여성복의 경우, 여성 한복의 경우는 굉장히 풍성한 느낌이 있어서 그 한복에서는 특히 치마 부분을 보면 그 삼각형의 A라인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치마는 풍성하고 저고리는 몸에 잘 붙는 그런 A라인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A라인을 그림을 A자를 잘 보시면 삼각형 형태를 띄웁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이라고 하는 형태는 동양에서 천지인에서 이제 완전한 조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복은 굉장히 단순한 옷이죠. 그래서 그 양장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선들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멋과 생기가 넘치는 옷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단순하게 만들지만 실제로 착용하면 굉장히 많은 부드러운 선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에는 직선하고 곡선이 있는 거 뭐 설명을 다 안 드려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한복은 우선 시작은 직선으로 시작이 되지만 많은 곡선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곡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들으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직선 재단만으로도 나중에는 이제 곡선이 나오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마름질하는 이제 과정을 한번 보신다면 한복의 경우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사각형하고 삼각형을 평면으로 연결해서 재단을 하고 꿰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마름질 하려고 이렇게 잘라놓은 것들을 보면 전부 사각형이거나 삼각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고 작은 사각형이나 혹은 삼각형 헝겊으로 이어서 만든 옷이 바로 한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복의 디자인 구조는 사각형 구조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직선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한복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어디냐 하면 동정 부분입니다. 동정 부분은 이제 목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한복 저고리 깃 위에 되는 동정은 한복에서 직선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깃도 끝은 이렇게 둥글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옷을 보시면 다 자연스럽게 재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봉제하는 과정에서 이제 곡선을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동정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워낙 인상적인 직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동정이. 그래서 직선 형태의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곡선 일변도의 단순함을 보완해 줍니다. 그러니까 동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할 일을 다 한다는 거죠. 직선으로 해서 넘치는 곡선들을 잡아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만한 곡선에다가 날카로운 직선을 가미함으로써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한복의 곡선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선 때문에 곡선이 더 돋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곡선의 미를 극대화하고 한복의 입체감을 확대 재생산합니다. 이게 이제 직선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곡선이 주는 지나친 여유로움, 풍만함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차단을 해서 우리 그 한복이나 아니면 우리 동양, 특히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얘기하는 절제미 같은 것을 살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그 한복에서 보이는 직선입니다. 자, 이 저고리감을 보셔도 저고리를 만들 때 이렇게 잘라서 마름질을 해서 저고리를 만드는데 이미 다 사각형으로 거의 사각형으로 잘라서 마름질을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봉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유분을 많이 두고 이렇게 그 자르기 때문에 뭐 몸에도 잘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버리는 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낭비가 되지 않는다. 그 소재의 낭비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바지도 이렇게 그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이렇게 잘라서 만들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그 잘라진 천이 보이시죠? 그걸 연결해서 이렇게 시옷자 바지를 만드는 것이죠. 자, 남자 바지는 이제 그 몇 번 그 어떻게 만드는지는 되게 이제 그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구성이 이제 큰 사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왼쪽 마루폭하고 마루폭 사이에 된 큰 천조각을 우리가 큰 사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작은 사폭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작은 사폭은 오른쪽 마루폭 안쪽에 되는 작은 천조각. 요게 이제 작은 사폭이 되겠습니다. 큰 사폭은 사각형의 형태이고 작은 사폭은 삼각형의 모양입니다. 마루폭은 바지의 허리에 따라서 양 가랑이 사이의 바깥쪽으로 되는 긴 헝겊입니다. 이렇게 한복 바지가 비대칭형으로 이제 이어붙이면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좌우가 다르죠. 그래서 그 대칭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복에서는 좌우가 엄격하게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복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대칭형 구조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되게 이렇게 시옷자 모양의 바지가 되고요. 재단하는 모양이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잘라놓은 모양도 아까 보셨을 때 조금씩 이제 사각형이었다, 삼각형이었다 이렇게도 됐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도 좌우가 대칭이 아닌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복 바지는 좌우 비대칭으로 허리 크기에 맞게 한쪽으로 접어서 허리끈을 매서 입는 그런 방식의 옷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비대칭이 되겠죠. 처음에 만들 때 이제 비대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서 그 끈으로 묶어 입어도 역시 비대칭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접힌 부분, 접어서 끈으로 묶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접힌 부분은 움직이지 않을 때는 그냥 접혀 있지만 특히 남성들이 이제 그 걷거나 움직일 때는 그 접힌 부분이 이렇게 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모양, 새로운 공간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변성이 있는 그런 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복의 경우는 이제 가변성은 이제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옷이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모양이 바뀌지 않는데 한복의 경우는 이제 뭐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혹은 뭐 그 사람의 체형에 따라서 굉장히 그 다양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옷입니다. 양복하고는 굉장히 차별화가 되는 그런 옷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직선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곡선의 이야기입니다. 직선으로 잘라서 만들다가 그 중간중간에 이제 예를 들면 소매에 뭐 베레를 만든다든가 할 때 이렇게 그 사각형 안에서 그 둥글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옷감의 낭비는 없고요. 그 직선 속에서 이제 곡선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한복의 경우는
옷을 만들면서 곡선을 형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마름질은 사각형으로 하고 그 사각형 안에서 곡선을 이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재단할 때는 대부분 네모나게 잘라서 만들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곡선화를 시켜준다는 거죠. 자, 뭐 그 그림을 좀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선이 옷을 만들면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고리를 보시는데 그 직선으로 잘랐지만 중간에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전부 이렇게 우리 둥글린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둥글려서 곡선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곡선이 이런 곡선만 있는 것은 아니죠. 구성상에 이런 곡선이 있을 수 있고 착용할 때 생기는 곡선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양복에서, 양장에서는 볼 수 없는 건데요. 다른 곡선의 의미로 옷을 착용한 후에 발생하는 주름 같은 것을 곡선의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선은 착용하면서 생기는 것들은요, 이렇겠죠. 그러니까 입었을 때마다 혹은 움직일 때마다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곡선의 모양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같은 사람이 입는다고 해도 어느 때인지 뭐 얼마만큼 묶어서 입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주름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8주차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